오늘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대면하고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하원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인 뉴요커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 귀화자 수가 1,6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제 서비스 제리, 정부나 금융기관 사칭에 속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환불해주기로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대면했습니다. 두 정상은 모두 발언에서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가의 유서 깊은 주택이자 정원인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대면했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장에 도착하자마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걸음을 옮겨 맞이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소를 머금고 손을 맞잡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말하고 나란히 뒤돌아 저택 입구까지 간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재차 서로에게 몸을 돌려 악수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얼굴을 마주하고 악수를 나눈 것은 거의 정확히 1년 만입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나눈 이후엔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중국과 미국은 매우 다른 국가이지만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양국 관계의 유망한 미래를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대화 체계, 대만 문제와 이스라엘 전쟁 및 중동 정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하원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정부 셧다운 위기는 또 한 번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336대 95라는 큰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존슨 의장이 주도했는데 앞서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의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은 오는 17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부문을 두 단계로 나눠 임시로 자금을 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 보훈,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주요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9일까지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이어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2월 2일까지 자금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대한 반대가 컸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상원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찬성표 336표 가운데 공화당은 127표, 민주당은 209표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의 이탈표는 2표에 불과했는데 공화당에서는 무려 9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이번 예산안을 주도한 존슨 의장은 친트럼프 성향으로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이 축출된 후 후임으로 올랐습니다. 당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지난 10년간 한인 뉴요커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교육 수준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소득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뉴욕시 한인들의 가구 중간소득은 약 8만 1,900달러로 2010년과 비교해 57.6%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는 한인 커뮤니티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교육 수준, 그리고 미국 태생 한인들의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가구 중간소득은 12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맨하튼 11만 1,446달러, 스태튼 아일랜드 7만 7,217달러, 퀸즈 6만 1,860달러, 그리고 브롱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소득은 4만 달러대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개인 소득으로 비교하면 퀸즈 한인들의 가구 중간소득이 4만 8,248달러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이런 배경에는 교육 수준과 이민자 비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해 2021년에는 고교 졸업장이 없는 한인의 비율이 8.7%에서 6.6%로 감소했고 학사학위를 가진 한인의 비율은 35.8%에서 37.2%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한인의 비율은 16.7%에서 23.9%로 크게 증가했고 이들의 중간 개인 소득은 9만 3,23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군 입대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인 입대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 귀화자 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국 국적 미군은 총 1,680명입니다. 매년 33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 입대 후 귀화를 선택한 셈입니다. 한인 입대자는 2018-2019 회계연도에 510명을 기록한 이후 팬데믹을 겪으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2022년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인 입대자 수는 2020-2021년도와 비교하면 약 30% 급증한 겁니다. 국적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필리핀 국적의 미군이 4,380명으로 가장 많이 귀화를 선택했고 한인은 자메이카와 멕시코, 나이지리아, 중국 등에 이어 6번째입니다. 미군 입대는 다른 국적자들 사이에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군 입대자는 총 4만 560명에 달하고 특히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입대자 수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화를 선택한 외국 국적자 비율을 군대별로 나눠보면 육군이 6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육군의 경우는 전액 학비 지원과 최대 5만 달러의 입대 보너스, 100%의 의료보험, 연금, 401k, 주택 수당과 식비, 유급 휴가와 군인 전용 주택 융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 보병의 경우 기본 월급은 약 2,200달러로 해외 근무 기회까지 포함해 한인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 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조국 반역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는 2천여 명이 넘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켰는데요. 어제 뉴욕 유엔 본부 인근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한인회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제한군인회, 미 동북부지회 소속 교민 50여 명은 뉴욕 유엔 본부 인근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그 함마슐드 광장에서 열린 이 집회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2,000명이 넘는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한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탈북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중국 정부의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하면 그들이 죽거나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송을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를 전 세계가 규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결제 서비스 젤에 참여한 은행들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나 금융기관 사칭에 속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환불해 주기로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의회의 압박하에 젤을 이용하는 2,1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은 6월 30일부터 정부나 금융기관 사칭에 속아 송금한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해 주기로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은행들은 전자자금 이체법에 따라 고객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경우에만 환불을 해주는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정책 확대로 은행들은 승인된 거래 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사기 유도 및 수십억 달러의 비용 책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젤의 모회사인 조기경보 서비스는 수취인 계좌에서 자금을 회수해서 손금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구현했습니다. 앞서 2021년 젤 이용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로 약 4억 4천만 달러의 사기 손실을 입었고 2022년에는 26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행은 젤 이용자 중 사기 피해자의 약 25%에게만 환불을 해줬고 사칭 사기 피해자의 경우는 약 2%만 환불을 받았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젤은 사기범을 연방수사국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USPS가 2023 회계연도 동안 65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했던 손익 분기점 도달에도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SPS는 올해 매출이 0.4% 감소한 78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30일까지인 2023 회계연도 동안 65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이번 손실에는 26억 달러의 인플레이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USPS는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2021년에 발표된 10개년 구조조정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표 가격도 공격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예상 손실액 중 1,600억 달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고 2024년을 손익 분기점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1종 우편 물량이 196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 손익 분기점 도달에도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USPS 측은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패키지 수익을 늘려 1,600억 달러 손실 규모를 6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손익 분기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매출은 782억 달러인 반면 연간 총 운영 비용은 854억 달러로 58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남성들의 정자 수가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음식에 남아있는 살충제가 지목됐습니다. 최근 조지 메이슨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남성의 정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의 원인으로 특정 살충제를 지목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공중보건대 학장 멜리사 페리 박사는 특히 유기인산염과 N-메틸 카르바메이트라는 두 가지 살충제가 남성의 정자수 감소와 강력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인산염은 신경가스, 제초제, 살충제의 주요 성분이자 플라스틱 및 솔벤트 제조에도 쓰이는 세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N-메틸 카르바메이트는 다양한 밭 작물 및 과일 채소를 위한 살충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곤충의 뇌와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유타대학교 의대의 알렉산데 파스투차크 교수는 이런 살충제가 남성의 가임 능력, 특히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0번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18세에서 22세 젊은 남성의 경우 전체 정자수와 농도가 감소할 위험이 20에서 30%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국무부가 한국에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요격 미사일 38대와 제반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관련 내용을 연방의회에 전달했고 의회가 승인할 경우 판매가 최종 승인됩니다. 해당 미사일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M-6 요격 미사일은 항공기와 함정 등의 경우 최대 37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 최대 요격 고도는 35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차기 이지스함 3척에 SM-6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즈 장학재단이 지난 11일 발표한 장학생 명단에 따르면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이자벨라 조 씨와 벤자민 장 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버드대 4학년으로 일리노이 출신의 이자벨라 조 씨는 영문학 전공으로 시인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옥스퍼드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하버드대 4학년으로 캘리포니아 얼바인 출신의 벤자민 장 씨는 화학 및 물리 생물학과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에서 합성 생물학을 위한 기계학습 발전 분야에 대해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제25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14개국에서 33개 작품이 선정된 가운데 미국에선 12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성인 시 부문에선 미국의 이병석 씨가 쓴 아버지 도널드가 대상을 차지했고 단편소설 대상은 중국 차준희 씨의 노강이 받았으며 수필 부문 대상은 파나마의 김태진 씨 작품 오늘도 맛있게 돌아갔습니다. 청소년 글짓기는 초등 부문 미국의 손한빛 할머니와 나의 한글 공부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5개국에서 279명이 707편을 응모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위군인 4명이 제기한 뉴욕주의 마리화나 라이선스 판매 자격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합의가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앞서 마약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의 라이선스를 우선 발급했지만 원고들은 주정부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주정부 마리화나 통제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올해 8월에는 아예 새로운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